폐지 수레에 숨겨진 장학금 실화 사연. 도시의 새벽은 늘 조용하지만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잠들어 있고 누군가는 하루를 시작하며 또 누군가는 어제의 잔해를 끌고 나옵니다. 골목 끝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길목에 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폐지 수레가 하나 들려 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가 새벽 공기를 가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돌립니다. 또 폐지 줍는 할아버지네. 그 말 속에는 관심도 의문도 오래전에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수레가 단순히 폐지를 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지켜지지 못한 약속을 함께 싣고 있다는 사실을. 이 이야기는 버려진 것들 속에서 끝내 버려지지 않았던 한 이름과 그 이름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한 노인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 도시는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시간이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희미하게 밝히고 사람들의 발걸음 대신 바람이 골목을 지나갔다. 그 적막한 시간 속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언제나 그 노인이었다. 그는 작은 집문을 조용히 열었다. 기척을 줄이려는 듯 신발도 이미 오래전에 닳아 소리를 내지 않았다. 손에는 늘 같은 물건이 있었다. 낡고 녹슨 폐지수레. 또 나가세요? 옆집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에 그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다. 대답이라기보다 습관이었다. 그의 하루는 늘 같았다.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버려진 박스를 주워 담고 사람들의 무관심 사이를 지나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 누군가는 그것을 생계라고 했다. 누군가는 고단한 노후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인은 그 어떤 말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에게 이 새벽은 단순한 노동의 시간이 아니었다. 지켜야 할 무언가를 향해 걸어가는 시간이었다. 수레가 처음 삐걱 소리를 낼 때마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그 말이 누구에게 향한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노인 자신조차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는 단지 알고 있었다. 이 새벽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만은. 그 약속은 아주 오래전, 아직 골목의 가로등이 듬성듬성하던 시절에 시작되었다. 그때 그는 지금처럼 노인이 아니었다. 허리가 곧았고 손에는 수레 대신 공사장 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늘 한 아이가 따라다녔다. 할아버지, 나도 돈 벌 수 있어요. 아이의 말에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는 돈 벌 사람이 아니라 공부해야 할 사람이야.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약속이었다. 걱정 마라. 내가 어떻게든 너 대학 보내줄게. 아이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가난은 너무 가까이 있었고 꿈은 늘 먼 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믿었다. 이상하게도 그 노인의 말만큼은 믿을 수 있었다. 그날 이후 노인의 삶은 바뀌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또 다른 일을 했다. 쉬는 날이라는 개념은 사라졌다.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다. 술도 옷도 아니었다. 작은 통장에 돈을 넣는 일이었다. 이건 너 거다. 건드리지 마라. 아이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통장은 그렇게 조금씩 불어났다. 누가 보면 미미한 금액이었지만 노인에게는 생명을 깎아모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다. 아이의 집문이 닫혀 있었다. 이사간 흔적도 없고 남겨진 말도 없었다. 아저씨, 그 집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동네 사람들의 말은 그게 전부였다. 사라졌다는 말은 너무 가벼웠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더 무거웠다. 노인은 그날 이후 한동안 수레를 끌지 못했다. 대신 통장을 꺼내 몇 번이고 숫자를 세었다. 아직 늦지 않았어. 그는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다. 그리고 다시 새벽을 끌기 시작했다. 수레는 다시 굴러갔다. 하지만 그 위에 실린 것은 폐지뿐만이 아니었다. 지워지지 않는 약속 하나가 함께 실리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새벽이었다. 노인은 골목을 따라 천천히 수레를 끌고 있었다. 비닐봉지, 젖은 박스, 신문 더미가 하나둘 수레 위로 쌓였다. 도시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는 도시를 향해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루의 절반쯤을 돌았을 때였다. 동네 청년 하나가 그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노인의 수레를 유심히 보던 사람이었다. 할아버지, 이거 좀 도와드릴게요. 노인은 잠시 멈칫했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이미 익숙한 일처럼 둘은 함께 폐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청년의 손에 낡은 봉투 하나가 잡혔다. 수레 바닥 깊숙이 눌리고 눌려 거의 종이처럼 얇아진 봉투였다. 이건 뭐예요? 순간 노인의 손이 멈췄다. 평소라면 그냥 버려졌을 물건이었다. 하지만 그 봉투만큼은 달랐다. 노인은 천천히 다가와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건 함부로 보는 게 아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청년은 이상하다는 듯 노인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노인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장학금이다. 청년이 되물었다. 장학금이요? 노인은 봉투를 꼭 쥔 채 말했다. 그 아이 주려고 모은 거야. 한 푼 한 푼. 봉투 안에는 돈이 아니라 기록이 들어있었다. 작은 종이들, 은행 영수증, 손으로 적은 날짜들.
그 안에는 숫자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었다. 시간, 그리고 버틴 날들의 흔적이었다.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 봉투를 바라볼 뿐이었다. 노인은 조용히 수레를 다시 잡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버릴 수가 없었다. 이건 폐지가 아니니까. 그 순간 수레는 더 이상 단순한 노동의 도구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끝까지 붙잡아 온 한 사람의 기억이 잠시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청년은 그 이후로도 며칠 동안 노인을 지켜보았다. 새벽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수레, 그리고 그 안에 조용히 눌려있는 봉투 하나.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노인은 그 봉투를 다시는 꺼내보지 않았다. 마치 한번 열어본 기억조차도 다시 닫아버리려는 사람처럼. 할아버지, 그 아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느 날 참다 못한 청년이 물었다. 노인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수레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대답은 바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아주 긴 침묵이 먼저 내려앉았다. 몰라. 짧은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함께 눌려 있었다. 청년은 다시 물었다. 그럼 찾으신 적은요? 이번에는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찾는다고 찾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더라. 그 말 이후로 그는 더 말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따로 있었다. 동네 사람들조차 그 아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었다. 그 집? 글쎄 오래전에 이사갔지. 아들 있었나? 잘 모르겠는데.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 이름은 동네 기억에서 희미하게 지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노인에게만은 달랐다. 그 아이의 이름은 여전히 선명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고 수레를 끌 때마다 함께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다. 할아버지, 나 꼭 대학 갈 거예요. 그 기억 하나만으로 그는 수십 년을 버텼다. 어느 날 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놓친 걸지도 모른다. 그 순간 바람이 지나갔다. 골목 끝에서 수레바퀴가 잠깐 멈췄다. 그리고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이어가듯.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운 날이었다. 노인은 평소처럼 새벽 수레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젖은 장갑을 말리며 작은 난로 앞에 앉았다. 그때였다. 문틈 아래로 얇은 봉투 하나가 들어와 있었다. 우체국 특유의 인쇄된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누가 보낸 거지? 요즘 들어 편지가 오는 일은 거의 없었다. 더구나 그의 이름으로 온 편지는 더더욱. 노인은 천천히 봉투를 뜯었다. 손끝이 유난히 조심스러웠다.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만 들어있었다. 귀하의 이름으로 기탁된 장학금이 있습니다. 해당 기금의 최초 기탁자를 찾고 있습니다. 학생지원센터 드림. 순간 노인의 시선이 멈췄다. 장학금? 숨이 잠깐 얕아졌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단어가 갑자기 현실로 튀어나온 느낌이었다. 그는 봉투 속 종이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읽을수록 손이 더 세게 떨렸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 아이 이름으로 만들었던 장학금. 그 돈은 분명 오래전에 끊겼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누군가 계속 이어가고 있었다. 노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살아있었던 거야. 그 한마디는 기쁨인지 혼란인지 구분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노인의 새벽은 달라졌다. 수레를 끄는 손이 예전보다 조금 더 빨라졌고 골목을 보는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마치 누군가가 오래된 길 끝에서 자신을 다시 부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편지 한 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최초 기탁자를 찾고 있습니다. 노인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그 아이가 정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자신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날 새벽은 이상하게도 고요했다. 평소라면 들려야 할 게 짖는 소리도 골목을 스치는 바람 소리도 거의 없었다. 노인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다. 하지만 손에 쥔 것은 늘 보던 폐지 수레가 아니었다. 그 수레는 비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비워두었다. 오늘은 그냥 가야겠어. 그는 누군가에게 말하듯 혼잣말을 했다. 수레 위에는 단 하나의 봉투만 놓여 있었다. 며칠 전 우체국에서 온 그 편지였다. 그 안에는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다. 대학교 학생지원센터. 노인은 오래된 손으로 그 봉투를 몇 번이고 쓸어보았다. 마치 그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처음으로 수레를 폐지 없이 끌었다. 골목을 지날 때 동네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늘 무언가를 싣고 다니던 수레가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 오늘은 안 하세요? 누군가 물었지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한번 끄덕였다. 도시 끝 버스 정류장. 그곳에서 그는 오래 멈춰섰다. 그리고 한 사람을 기다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낯선 듯 익숙한 목소리였다. 하지만 노인의 몸은 먼저 알아차렸다. 손이 먼저 떨렸고 숨이 먼저 멈췄다. 천천히 돌아본 그 앞에는 오래전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아이가 서 있었다. 성인이 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낯선 시간들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한 걸음 다가갔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늦었구나.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늦어서 죄송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 사이의 모든 시간은 한꺼번에 무너졌다. 수레 옆에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말보다 긴 침묵이, 질문보다 깊은 이해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날 이후 폐지 수레는 다시 골목을 돌지 않았다. 하지만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그 수레는 이제 한 사람의 삶을 끝까지 지켜낸 증거로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오래된 것들을 쉽게 버립니다. 쓸모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그 가치는 함께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버려진 것은 폐지가 아니었습니다. 시간 속에서 잊힌 이름 하나, 그리고 그 이름을 끝까지 놓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노인은 결국 모든 것을 되찾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얼굴에는 오래된 피로 대신 이상하게도 조용한 평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레는 더 이상 골목을 돌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비슷한 삐걱거림이 들릴 때마다 사람들은 잠시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늦게서야 깨닫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누군가의 미래를 지탱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